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독해 멘토 박쌤입니다. 오늘은 토익 파트 5, 6 유형 중에서 굉장히 효율이 높은 유형 중의 하나인 품사 찾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찾기 문제의 세부 기출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찾기 문제는 굉장히 효율이 높은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효율이 높다는 것은 출제되는 양에 비해서 학습의 부담이 적다는 거죠. 10문제 내외 출제되고 있는데 실제로 학습해야 되는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해커스 토익 RC로 보자면 4개 챕터 정도 되고요. 제 수업에서는 이 부사와 형용사와 명사의 빈출 패턴을 이해하시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내가 학습해야 하는 양에 비해서 굉장히 부담이 적은 효율이 높은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품사의 패턴 중에서 부사의 패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 찾기 문제인데요. 부사의 성질은 동사를 수식하죠. 그리고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사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문장 전체와 또 부사 자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사 수식 문제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다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인데요. 일단 이 동사 주변에 빈칸이 있다면은 여기는 부사 자리구나 라는 것을 먼저 예상을 하시고 풀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석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올해의 컴퍼스 토트백은 generously 매우 너그럽게 기부가 되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우시겠죠. were donated 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서 쓰였다는 거죠. 첫 번째, 빈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라. 그럼 동사가 있다. 그러면은 부사 자리구나 라는 것을 예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transmit이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부사 자리구나 라는 것을 예상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텔레폰이 전화 통신에 있어서의 최근의 발전은 가능하게 했죠. 핸드폰, 모바일폰 소유자가 쉽게 전송하다 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럼 답이 easily가 되겠죠. 첫 번째로 이 빈칸 주변에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동사가 있구나. 그럼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자리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하시고 문맥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부사는 또 형용사를 수식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 빈칸 주변을 한번 보시면 advanced라는 형용사가 있죠. 이거는 이제 과거 분사 형태지만 분사도 형용사의 성질을 가집니다. 진보된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보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 빈칸은 어떻게에 해당되는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뭐죠? highly, 매우, 여기서는 매우, 많이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가장 많이 진보된 이란 말이 가장 해석상으로도 자연스럽다는 거죠. 문법적으로도 형용사니까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뭔가가 있겠구나 라고 일단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소프트웨어는 가장 많이 진보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형용사를 advance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자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빈칸의 주변의 말들을 살펴봐라. 그래서 무엇을 꾸며주고 있는지 보라는 거죠. 형용사가 있구나. 그러면 부사 자리가 되겠구나. 그리고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말로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이제 이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사의 역할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이 있고 부사를 수식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실제 문제 출제는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동사를 수식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데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부사 자체를 수식하는 그런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사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frequently, 너무 흔히 나는 점심을 데스크, 책상에서 먹는다라는 거죠. I'd lunch at my desk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frequently가 쓰인 거고요. Usually he works Monday to Friday. 그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보통 일한다. 보통 그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로서 쓰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부사 자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quickly, 매우 빨리. 빨리인데 very가 쓰여서 매우 빨리가 되는 거고요. fast, 이것도 빨리죠. 근데 so, 그렇게 빨리. 그래서 so fas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 자체를 꾸며주는 역할로도 쓰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부사 찾기 문제는 일단 부사의 성질이 동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케이스와 형용사를 수식하는 케이스를 학습을 해봤고요. 또 부사가 문장 전체와 부사 자체를 또 수식해주기 때문에 그 관련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품사 찾기 문제 중에서 이제 형용사 찾기 문제가 있는데요. 형용사는 꾸미라는 말이죠. 꾸미다. 형용사는 꾸미다라는 말이죠. 뭘 꾸미는 거죠? 명사를 꾸미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 기초 문법을 아시는 분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서술적. 서술적은 뭐뭐 하다라는 게 이제 서술적이죠. 형용사는 보통 뭐뭐 한, 뭐 예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뭐뭐 한, 니은, 리을로 표현이 되는데 뭐뭐 한을 뭐뭐 하다로 바꾼다는 거죠. 예쁜을 예쁘다. 바쁜을 바쁘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서술적이다라는 겁니다. 명사 수식과 관련된 실전 문제를 한번 보자면 일단 괄호 주변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riticism이라는 명사가 있죠. 비판. 그러면 명사니까 이 앞자리는 뭔가 꾸며주는 말인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는 말이겠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이 문장에 미스터 제퍼슨은 좋은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비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비판이겠죠. 그럼 어떤이라는 형용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constructive밖에 없죠. 여기서는 건설적인 비판이 되겠죠. 건설적인 비판. 그래서 문맥으로도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스터 제퍼슨은 좋은 리더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명사 수식 문제를 해결하실 때 첫 번째로는 이 괄호 주변을 살펴봐라. 괄호 주변을 살펴보고 여기 명사가 나왔구나.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얘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찾아본 다음에 해석을 통해서 한 번 더 답을 확정하시라는 겁니다. 또 명사 수식이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 성질을 가진 분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the 뭐뭐 size. size는 이제 크기라는 명사죠. 그러면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형용사적인 애들이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형용사를 쓸 수 있는 게 분사로서 reduced가 될 수도 있고 reducing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 이건 과거 분사죠. 그래서 명사 size 앞에 올 수 있는 게 형용사 얘네들이 올 수 있겠구나. 물론 이렇게 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일단은 예상 후보군을 일단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보시라는 거죠. 보시면 어떤 줄인 사이즈라는 말이 되겠죠. 줄어든 사이즈. reduce가 줄다는 말이니까 줄어든 사이즈라는 말이 일단 가장 문맥상 적합한 의미입니다. 줄어든 사이즈, 메모리 카드의 줄어든 사이즈는
뭐냐? 사용자로 하여금 많은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죠. 이 말들은 다 이제 수식어구입니다. 수식어구. 수식어구. 얘를 꾸며주는 수식어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빌트인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 폰에서의 줄어든 메모리 카드 사이즈는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사용자로 하여금 많은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빈칸은 뭐겠어요? 일단 줄어들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는 문맥상으로 보라는 거죠. 줄어든 사이즈, 그래서 reduce가 된 겁니다. pp는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ing를 쓰면 능동의 의미가 되고요. 그렇죠? 답은 C가 되겠습니다. 형용사의 기능 두 번째로 서술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뭐한이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게 서술적인 쓰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비동사와 같이 옵니다. 비동사와 형용사가 쓰여서 뭐뭐하니 뭐뭐 하다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으면 이 자리는 형용사가 올 수 있는 자리구나 라고 일단 예측을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물론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일단 아시고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오는 자리인데 이건 명사고 형용사. 이것도 형용사처럼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문법적으로만 적용해서는 답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avoid giving clients misleading advice on investments, brokers must have access to information that is completely 뭐뭐한이 되겠는데 투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고객에게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수식어가 되겠죠.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증권 브로커들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정보? 완전히 어떠한 정보?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려면 어떻게 돼요? 믿을 만한 정보를 줘야겠죠. 그럼 믿을 만한이라는 형용사가 여기서 쓰이게 됩니다.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그 믿을 수 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는 어떤 걸까요? reliance, 신뢰, reliable, 믿을 수 있는 B가 되겠죠. reliant는 의지하는 입니다. 같은 rely에서 온 말이지만 의미가 다르죠. 이 의미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겠죠. relying은 이제 현재 분사형이 되겠죠. 이 자리에 현재 분사형이 왔을 때 의미상으로 적절하지 않죠. 의지하고 있는이 되는데 이 문맥상으로는 reliable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형용사가 서술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서술적으로 쓰일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서 이런 형용사를 한번 넣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또 비동사 다음에 명사 자리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명사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단계를 거치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문법적으로 빈칸 주변을 살펴보고 문법적으로 답을 맞춰보자. 그 다음에 해석을 통해서 답을 완성하자 라는 겁니다.